네, 오늘 할 내용은 피부 이식 또는 봉합술 이후에 흉터가 생기지 않기 위해 또는 흉터가 너무 많이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척하면 척. 물론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뜨거운 물이나 다양한 도구들에 의해서 화상을 크게 입었다, 교통사고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엄청나게 피부가 손상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피부의 재생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성형외과에서 피부 이식을 한다든지 다양한 연조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이게 다른 사례를 띄어서 피부 이식을 하게 되든지 벌어진 부분을 봉합을 하게 되면 이 상처는 연속성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흉터가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뭐 사고에서 이렇게 회복된 것도 감지덕지니까 뭐 흉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냥 이대로 살게 됐는데, 요새는 이러한 다양한 테크닉과 다양한 기법들이 발달이 되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또는 흉터가 생기더라도 다양한 시술을 통해서 흉터를 많이 흐리게 또는 없앨 수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사건 사고라 그러니까 또 이 얘기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사건 25시 경찰청 사람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고 교통사고 또는 외상, 수락, 악상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병원 가서 적절한 수술을 해서 피부 이식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이식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우선 피부 이식 수술이나 봉합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그 봉합했던 자리가 수축이 되고 쭈글쭈글 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봉합된 자리에 안쪽에 상처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이 되면서 흉터 조직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이렇게 되면 탄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절 부분이라든지 움직임을 많이 요할 수 있는 부분에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된 부분이 잘 생착이 안 돼서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쪽 부분에 관절 구축들이 일어나서 움직임에 장애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피부과에서 교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시술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피부 이식은 다른 부분에 있는 피부 또는 그 옆에 있는 인접한 부분에 있는 피부를 잘라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감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감각 이상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신경은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부작용은 색소 침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빠르게 좋아지려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색소를 빼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피부 이식 또는 봉합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흉터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흉터 치료는 프락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락셀보다도 강력하고 좋은 테크닉이 CO2 레이저를 이용한 피놀 테크닉이 있어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서 시술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다양한 부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놀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팔에 생기는 화상 흉터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피놀 방법이라는 건 피부에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 그 안쪽에 좀 공간이 좀 벌어지면서 피부가 좀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피부 안쪽에 있는 진피에 자극을 줘서 새살의 형성을 촉진을 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피놀 방법은 손기술이 많이 좀 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6주마다 한 번씩 한 3번 정도 시술을 하면 효과가 좋고요. 혹시 미진하면 2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시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튀어나온 또는 켈로이드성 흉터가 나온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병변을 2주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주사를 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테크닉도 있고, 봉합술을 하고 나서 흉터 또는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에는 선크림이라든지 자외선 차단을 잘 하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려 보라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서히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나는 노출 부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면 피코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염증 색소 침착을 빼는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봉합술 이후에 실밥을 뽑을 때까지에 대한 관리는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피부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그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 당연하고요. 웬만하면 병원에 가셔서 직접 매일매일 드레싱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난 병원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2번씩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면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서 실밥을 뽑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피부 안쪽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상처에 대한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쪽 부분에 피부의 그 겉부분을 좀 튼튼하게 해줘야 리모델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보습제를 꼭 유지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흉터 연고를 바르면 안 되냐라는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흉터 연고는 흉터가 생겼을 때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흉터 재생 연고는 리모델링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어요. 실밥 뽑고 나서는 재생 연고라든지 재생 크림 같은 걸 발라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 흉터 연고는 흉터가 좀 생길락 말락 할 때 그때 발라주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흉터 관리, 흉터 치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을 테니까 부담 없이 내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